자, 무엇보다 이제 사실은 지난 밤 오늘 새벽이지 사실은 이제 그 정상회담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한민국의 숙청 그리고 혁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우리 사업 못할 것 같아. 이거 올려가지고 정말 분위기 안 좋았고 저희 제작진도 밤새워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걱정 정말 많이 했거든요. 속보 올리신 거 봤어요. 와,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나. 야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대표님은 그거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예, 그거는 제가 그 뒤에 좀 확인한 바로는 네. 그건 완전히 자기 지지층을 향한 거랍니다. 아 그래요. 예, 마가 세력을 향한 아. 립 서비스고 그래서 트럼프를 다룰 때 이 문서화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은 오히려 그게 말려든다는 거예요. 아, 그냥 하는 말인데. 하는 말인데. 아. 그래서 어제도 기자가 그걸 물어서 그렇지 네. 본인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먼저 얘기 꺼내지 않았죠. 먼저는 반드시 내가 따지겠다 했거든. 따지겠다고 했는데 그 자기도 말하기 싫었는데 누가 기자가 한 사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하고 네. 본인이 금방 납득을 하고 한 이런 걸로 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 기자가 질문해서 아 그 왜 질문하고 그러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네. 우리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트럼프가 나 오해인 것 같아라고 그렇죠. 마무리가 돼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이 됐죠. 예, 오히려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됐던 게 아닌가. 그 이제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아.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을 이렇게 지적한 거 보고 받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예. 아무리 본인이 이제 심각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회담을 앞두고 그렇죠. 그건 상대 국가에 대한 정상을 이렇게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사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게시글을 올렸다라는 차원에서 기선제압용이 아니었냐. 그래서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는 아니었냐.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좀 속된 말로 주눅들게 만들고 협상의 기를 확 우위로 죽이고. 길을 죽이고 협상의 우위를 점해서 내가 더 얻을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은 아니었냐라는 저는 생각도 드는데 네. 바로 오해라고 누그러뜨리는 거 보니까 정말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 오해가 너무 많아요. 주한미군 막 4만 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2만 8천 명인데. 그러니까요. 오해가 너무 많았고 사실은 가훈식 대통령실장에 왜 갔느냐. 되게 정상회담 하면 대통령실을 실장이 지키는데 왜 갔을까 했는데 이 숙청 관련해서 이 메시지 관련해서 수잔 와이즈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갔던 것이다라고 나중에 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길한 생각이었는데 거기 무슨 뭐 모스탄이라든지 고든창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 예.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있다고요. 네. 그 사람들이 교감이 잘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글을 많이 쓰니까 이 사람도 반중이거든요. 예. 그 글이 그 아주 유력한 그 매체에도 실리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모는 예, 예. 이게 잘못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바닥에는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양국을 트럼프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네. 서로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예. 다행히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네.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수잔 와이즈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면서 딱 하나 조건 걸었대요. 그 이제 그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 가는 사람 정하는 거는 내가 내가 하겠다.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부정선거론인데 뭘 하는 사람이든 뒤에 가면 이분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랬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강훈식 실장이랑 만나가지고 관련한 오해를 충분히 풀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관련 집에 나왔을 때 아, 내 오해였던 것 같다. 바로 수긍했던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트럼프가 또 우리 대통령이 사인했던 그 만년필을 되게 신기해하면서 맞아요. 그거 가져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거를 그거 가져갈 기념품으로 거예요. 좀 만들어 달라. 네. 막 이렇게 뭐 이른바 그것도 이재명 굉장히 신경 대통령의 썼네요. 지지자분들이 너무도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좀 맞아요. 만들면 네. 당장 우리가 사겠다라고 하는 여론까지 조성할 정도로 네. 그걸 또 잘 준비해서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뚱뚱하고 두꺼운 펜을 원래 좋아한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걸 노리고 보이게끔 서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것도 전략으로 잘 적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천사가 디테일이 있는 거네. 아주 그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이제 워싱턴 DC 조야에서 뭐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워싱턴 싱크탱크 관련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 그런 비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너 피스메이커다. 역할 좀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달라. 에이펙에서도 역할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얼굴이요. 제일 네. 좀 휘물하고 있다가 처음 웃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네. 트럼프 월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골프 쳤으면 골프 좋겠다 맞아요. 하는 순간에 웃더라고. 맞아요. 그럼 이제 통역 안 해도 트럼프 월드가 나오니까 아, 바로 웃더라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중 관계, 북미 관계가 과거처럼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과거에는 북핵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이제 국제 외교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곳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그 기준이 어저께 명확하게 보인 것이고 그 장면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보면서 확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혹은 미중 과거에 접근했었던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기내에서 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 설명한 건 상당히 강하게 설명했어요. 맞습니다. 야, 이건 상당히 자극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한미 경중. 전련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보고 중국과 전련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중이라고 하면 친중이라고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런데 오늘 또 CSIS 가가지고는 예. 과거처럼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다. 남미 경중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자, 이제 관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에이펙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또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안에서 정상 간의 만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10월 말이죠. 약 2달 남았습니다. 이제 경주 에이펙. 이제 시진핑이 다음 에이펙 주최자이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살짝 운을 띄웠단 말이죠. 그럼 이제 김정은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트럼프의 만남을 한 메이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그게 김정은까지 오면은 그건 굉장한 쇼인데.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가능성 있을까요? 우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약간 지금 안 좋죠. 화해 무드가 아니고 네. 휴전 쪽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의외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아하. 상당히 활약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역시 이게 비디오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주로 지켜본 게 트럼프가 웃느냐 찡그리느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예. 얼굴이 항상 웃어요. 예, 웃었죠. 어제도 예. 많이 웃었죠. 그런 것도 참 중요하고 과거에 그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별명이 The Great Communicator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점점 정치가 퍼포먼스로 가는 거고 대통령이 레이건이 했던 이야기대로 어느 기자가 레이건 보고 어떻게 기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딱 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배우가 돼야 돼. 연기를 잘하면 되는군요. 얼굴도 잘생겨야 될 것 얼굴이 같습니다. 잘생겨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일 정상이 있었던 것이 네. 이거 좀 뭐야 그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지만 트럼프의 언급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했던 것 자체도 부드럽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솜씨에 아주 탐복을 했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트럼프가 투덜대니까 예.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순발력인지
준비를 많이 했다. 예, 아, 준비를 평소에 뭐 말을 근데 예, 쉽게 하는 근데 사람. 그 장면은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나 예.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것처럼 마치가 그렇죠.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그렇게 않으려고 일본과의 어떤 문제에서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에서 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이고 안 그래도 시민단체도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지적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잠깐 저희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 그 이시바 총리에서의 공동선언문에서도 DJ 노부치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통 계승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일본에서 해석했을 때 아베 내각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스가 내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론을 부정하고 위안부론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과의 어떤 회담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후가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과 하나도 없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산서 많을 거다. 오늘 김건 국민의힘 이분이 외교관 출신인데 몇 점 주겠냐 했더니 50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야당은 야당이구나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 논평도 구체적인 성과는 없고 상당한 재정 외교적 부담만 안게 됐다. 외교 참사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긴 뭐 한 총장 70점. 70점. 70점 주고 싶어요. 70점. 예. 예. 그러니까 사고를 막은 것만 해도 예.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은 당하보니까요. 사고 치지 않을까 하는 서로가 사고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난 신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만약 요 앞에 어떤 다른 보수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합의문을 만들어냈으면 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막 주어가 윤석열이었으면 그렇죠. 예. 윤석열이 박근혜든지. 난리가 그런데 났겠죠. 이게 역할 분담이 된 건지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역사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시작할 때 이거 다 너를 인정해라라고 한일 정상끼리 이제 일본 그 총리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인정하는데 내가 지금 발표를 못 하겠다. 오케이 그럼 지금 발표는 하지 말고 나중에 그럼 하자. 뭐 이런 식의 뭐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긴 사무총장 남은 거지. 저도 점수를 따지자면 70점 정도 똑같이 대표님과. 야, 그래도 이재명 저격수가 70점이면 엄청난 건데. 아유, 매우 잘 준 겁니다. 매우 잘 준 거예요. 아, 일단 노력이 엿보이잖아요. 노력이 엿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한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쭉 얘기하고 뒤에 있는 통역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역을 하면 한 달락씩 끊어가지고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준 것도 그렇고 어떤 단어의 선택도 그렇고 잘 준비했는데 이게 어쨌든 화려한 무대 그 아래에서 그 막후에서 청구서의 비용이 어떠한지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30점 정도는 그 정도로 남겨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또 이긴 사무총장도 이제 이재명 저격수에서 정치인 이긴이 됐구나. 70점 이긴으로. 예, 저 정치인 이긴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